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요즘에 정말 인기잖아요. 그래서 삼양식품 주가도 급등했는데 요즘에 잠시 주춤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치솟던 삼양식품 주가가 잠깐 주춤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왔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만 200% 가까이 올랐는데 며칠 전 말씀드렸던 AI 대장주 엔비디아보다도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 주가가 출렁했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19일 창업주 막내딸이 본인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전세경 씨는 고 전중윤 삼양식품 창업주의 막내딸이자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누나인데요. 전 씨는 주가가 급등하고 있던 지난달 24일 전체 지분의 0.19%에 해당하는 보유 주식 14,500주를 전부 장내 매도했습니다. 73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네. 통상 오너가 등 특수관계인이 팔면 시장이 고점으로 인식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곤 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경영에 크게 관여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특수관계인이라도 좀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문제는 늑장 공시를 했다는 점입니다. 전 씨는 지난달 24일 매도했는데 삼양식품에서는 지난달 19일에서야 공시했습니다. 매도 시점과 한 달가량 차이가 나죠. 그렇네요. 네,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대 주주 등은 주식 소유 및 변동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삼양식품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 입장이지만 늑장 공시가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삼양식품 오늘은 크게 반등했는데요. 특수관계인이 전량 매도하긴 했지만 전체 지분의 0.19%로 규모가 크지 않았던 만큼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증권가에선 삼양식품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아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해프닝을 딛고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직장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던가요? 네,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시급 1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30만 원 정도입니다. 11,000원이 40.4%로 가장 많았고 10,000원 이하가 22.3%, 12,000원 16.5%, 13,000원 이상 10.9% 순이었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8.5%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월급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일까요? 직장인의 41%는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인데 직장인 77%가 1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한 달에 230만 원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경영계는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 경영계에서는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또 최저임금이 현실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구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런 만큼 업종별 상황에 맞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지 또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이 시행될 수 있을지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그러게요. 어쨌든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직장인 입장에서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말이 좀 실감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회사 근처에서 점심 먹었거든요. 근데 10,000원은 우습더라고요. 네, 저도 회사 근처에서 먹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말이 생긴 정도인데 다른 비용은 줄여도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점심값이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요즘 10,000원 한 장으로는 점심 먹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모바일 식권 서비스 업체가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1분기 점심값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일반 식당 평균 결제 금액은 1096원으로 처음으로 10,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서울이 1,798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강원 지역도 9,355원이었습니다. 서울 직장인의 경우 조금 비싼 점심을 먹고 커피라도 한잔하면 2만 원 가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가성비 점심을 찾게 되는데요. 대형마트를 찾는 직장인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에서 5월 이마트의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 식사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변에 사무실이 많은 곳이 더 그랬는데요. 여의도점이나 양재점, 영등포점 등의 간편 식사류 매출 상승률은 30%를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네. 편의점, 도시락 역시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메뉴입니다. 네. 김동욱 기자가 점심값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얼른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도시락 얘기도 했는데요. 편의점 도시락 얘기를 했는데 이 편의점 도시락도 GS25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후에 도시락을 구매하면 5,300원짜리 도시락을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CU에서도 비슷한 구독 상품이 있는데요. 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사 할인까지 동시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풀무원은 점심 단체 주문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3인 이상 주문하면 최대 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단골 가게라는 선결제 할인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자주 가는 가게에 선결제를 해놓으면 많게는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뭐 선결제가 있긴 했죠. 근데 이 아는 식당 주인과 이제 쇼부도 봐야 되고 이 장부에 적거나 쿠폰으로 받거나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뭔가 아름아름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앱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공유도 가능해서 가족은 물론이고요. 법인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음식점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도 잘 활용하면 점심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인 방법 알려주시니까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장인들 참 짠내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장인은 힘든데요. 강아지들은 개팔자는 상팔자인 것 같은 게 반려견 동반 전용기도 생겼다고요? 네, 뒤에 보시면 이 강아지들이 지금 네. 비행기 비행기 의자에 타고 있는 앉아 있죠. 겁니까? 아, 네. 이 LG U+의 반려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포동이 제주항공과 함께 선보이는 독특한 전용기입니다. 보호자 좌석 옆에 반려견 전용 좌석 시트가 마련된 것이 특징이고요. 반려동물 건강을 위한 수의사도 함께 탑승합니다. 네. 무엇보다 좋은 건 다른 승객들도 반려견과 동행하는 만큼 눈치를 덜 봐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견주가 한 명인 경우 왕복 44만 원, 두 명인 경우 66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편인데요. 와, 네. 지난 4월 1차 운항 때 단 7일 만에 완판이 된 바 있고요. 지난 15일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2차 역시 6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네. 이러한 분위기는 애견인이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데요. 8월에 3차 운항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애견인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짧은 기간 안에 완판이 됐다니 정말 그런 사회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전용 벌레 기피제, 그리고 개들이 입는 메리아스, 게리아스도 생겼다고요. 네, 특이한 상품들이 요즘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새 이른 시기에 더위가 오다 보니까 벌레가 참 많아졌잖아요. 이 모기 등 해충을 피하기 위한 해충 기피제를 뿌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반려견의 털과 피부에 직접 분사할 수 있는 반려동물용 벌레 기피제도 출시됐습니다. 일동제약은 국내 최초로 IR3535를 유효 성분으로 한 관련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모기와 진드기 등의 접근을 최대 4시간까지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리아스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 여름 네일을 메리아스라고 하는데 사람의 경우는 메리아스고요. 개가 입으면 게리아스입니다. 네. BIC는 이 게리아스 신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냉감 기능을 강화했고 모기나 진드기 같은 해충 퇴치를 위해 친환경 항균 방충제 가공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실제 개가 타고 다니는 개모차가 유모차 판매량을 앞질렀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반려견 사료 판매도 아기 분유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반려견 잘 키우려면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ETF 상품 중에 좀 핫한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주가 돼 월세를 받는 게 꿈인 직장인들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월세처럼 매달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상품이 있습니다. 출시한 지 2년도 안 돼서 순자산 총액 7조 원을 넘겼고요. 최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한 월배당 ETF 상품의 경우 처음으로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관련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 ETF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펀드 개념인데 증권사 앱에서 주식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보통 배당주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월배당 ETF는 주식, 채권 등 편입 자산을 통해 발생한 이자 배당 등 수익을 월간 단위로 분배하는 상품입니다. 많게는 월 0.8%, 연 10% 이상의 이런 배당금을 주는 상품들도 있는데요. 만약 1억 원을 투자했다고 본다면 월 80만 원 전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상품마다 특성들이 다르니 혹시 관심이 있다면 잘 따져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주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건물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적은 돈으로 투자하고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니까 좀 솔깃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최소 이제 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한 10,000원 정도대의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 주식 같은 거죠. 주식이 네.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상품을 수량만큼, 원하는 수량만큼 매수하면 되는데요. 또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식 시간이 열리는 시간에 매수 매도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매달 배당받은 돈을 다시 투자하면 이런 복리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건물 관리도 해야 하고 공실 우려도 있잖아요. 저는 건물주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상품은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AI 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월배당 ETF 상품의 경우 현재 엔비디아 등의 버블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니까요. 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주식 지수의 변동을 잘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별로 특성들이 다 다르니까요. 배당을 주는 시기, 이런 배당률도 다 다르고요. 이런 걸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윳돈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